서울의 어느 더운 오후, 불쾌지수는 한없이 높고 뿌옇게 흐린 하늘은 점점 더 무겁게 눌러앉는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오려고 했지만 그 여름의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복잡한 거리, 끊임없이 흘러가는 차량들과 시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멈추지 않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공기를 더 답답하게 만든다. 거리에서 보도블록을 밟는 발걸음은 급하고 얼굴에는 누구나 짙은 피로감이 묻어 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율지병원은 오늘도 예외 없이 북적거린다. 의료진은 환자를 기다리고 각 부서에서는 의료기기와 약품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갑작스레 병원 앞에 나타난 구급차 한 대가 병원으로 돌진하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구급차에 집중된다. 구급차가 병원 입구에 도달하자마자 그 안에서 빠르게 뛰어나온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준 30대 초반. 그는 손에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찌들려 있었고 눈에선 절박함이 묻어났다. 준은 곧장 응급실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급히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지금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말이 병원 안의 사람들에겐 믿기지 않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어쩌면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가 출산을 해야 한다고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과 놀람이 섞인 눈빛으로 준을 바라본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정적에 빠졌다. 어떻게, 어떻게 10살짜리 아이가 출산을 한다는 거죠? 한 간호사가 물었다. 그 말이 방 안의 메아리처럼 퍼졌고 모두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준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아이가 10살이지만 그녀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성인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는 특별한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환자들 모두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급기야, 민 이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한다. 이 사람은 아동학대를 한 범죄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주는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며 그의 말이 점점 더 믿기 힘든 것으로 여겨졌다. 소란스러운 응급실 안에서 주는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외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그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고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눈앞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출산을 해야 한다면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응급실 안에 또 다른 의사가 들어섰다. 혜진 의사, 그녀는 희귀 질병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였다. 그녀는 고요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정말 출산을 한다고요. 믿을 수 없지만 실제로 이 아이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22살의 성인입니다. 방 안이 분위기가 또 한번 달라졌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면서도 어쩌면 그들의 시각이 좁았다는 걸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다. 준의 가슴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얽히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사랑하는 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그저 혼자서 내내 그 생각을 떠올리며 결국 모든 답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기다렸다. 그때 응급실의 문이 열리며 혜진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연이는 무사히 출산을 마쳤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녀의 말에 주는 한숨을 내쉬며 흐릿해진 눈으로 수연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뻤지만 그 기쁨 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이 세상이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준의 가슴 속에는 끝없는 의문과 걱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가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의료적 위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수연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다. 주는 여전히 응급실의 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연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연의 상태가 조금씩 더 심각해지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연의 출산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주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의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민 이사가 나서서 말했다. 이 아이가 정말 출산을 해야 한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은 마치 고백을 받는 순간처럼 엄숙하게 병실을 가로질렀다. 다른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주는 한 발짝 물러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그들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연의 고통이었다. 수연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가 가슴속 깊이 감추고 있던 진실이 바로 그것이었다. 수연이는 사실 22살입니다. 준의 목소리는 흔들리며 터져 나왔다. 잠시 공기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준은 고개를 떨구며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다. 수연이는 터너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체적으로는 어리지만 마음과 나이는 성인입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정적 속에 잠겼다. 수연이의 나이가 22살이라니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쉽게 판단한 것처럼 사실 그녀는 이미 여러 해를 살아온 성인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혜진 의사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력과 상태를 보면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는 10살,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22살의 여성이 맞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사들과 간호사들 모두 깊은 숨을 내쉬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는 긴장된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그녀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주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수연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때 민 이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정신적으로도 아이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주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수연이는 병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 고통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준의 고백은 병실 안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고 그 목소리 속에는 수연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려 해도 주변의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그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졌다. 이 상황을 넘어설 방법은 없을까?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었기에 주는 그저 한 발자국 더 내딛어야만 했다. 그는 이 순간 수연을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그녀의 편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수연을 위한 싸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가 수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모두의 마음속에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수연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해져야 했다. 주는 수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수연의 천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긴장과 불안이 그를 감싸며 수연의 상태는 점점 더 위중해지고 있었다. 병원 안은 온통 어수선하고 아무도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주는 수연이 출산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쳤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혜진 의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고요하게 병실에 들어서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진정하세요. 수연이는 정말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짧고 간결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의사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아이가 10살짜리라니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민 이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혜진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그들의 의문을 일축했다. 그녀는 22살입니다. 터너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외모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는 성인 여성입니다. 그녀의 말은 병실 안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잠깐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힘들어하며 고개를 저었다. 주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수연의 손을 움켜잡고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수연이 계속해서 신음하며 고통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수연아,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 이겨내자. 그는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 속삭임은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병실 밖에서는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민 이사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준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에게 출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이 상황은 이상할 정도로 비정상적입니다.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로 준을 바라보았고 준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이 순간이 지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혜진 의사가 조용히 경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수연이는 터너 증후군을 앓고 있고 실제로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지 외모가 어린아이일 뿐 정신적으로는 성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혜진 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경찰의 의심을 확실히 불식시켰다. 주는 그제야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경찰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주는 다시 한번 수연의 손을 쥐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아직도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수연의 출산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존재가 되었고 그 싸움은 준과 수연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요해졌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연이와 준을 향한 연민과 함께 희망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수연은 출산을 마친 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건강하게 아기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과 수연은 그 싸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확실성 뿐이었다. 준은 수연을 병실에 두고 홀로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온몸은 피곤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졌고 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수연을 지키기 위해 그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주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수연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게 차분하고 진지했다. 오빤,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수연의 말에 주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벼운 떨림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주는 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수연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사실 나 22살이야. 내가 10살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 몸이 그렇게 자라지 않아서야. 나는 나도 어른이야. 주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연이 22살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수연이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이유는 병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그 병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다. 수연은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어른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었다. 수연아, 이게 진짜야? 주는 그 말을 내뱉기 어려운 듯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수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다.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싫어. 사람들한테 이해받을 수 없다면 난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완전한 성인의 마음이 존재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주는 수연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그녀를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연아, 그럴 수 없어. 나는 너를 이해할 거야. 네가 아프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주는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 말이 수연에게는 위로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는 마음속 깊이 수연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입장에서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연의 고통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였다. 수연은 그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수연이 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후 준은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갔다. 수연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준은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연아,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어. 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그의 손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반,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었어.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그들은 한 걸음씩 서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준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수연의 병과 그로 인한 외모의 차이는 여전히 그들이 사회에서 마주해야 할 큰 벽이었다. 준과 수연은 함께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수연의 병이 밝혀진 이후 준은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수연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수연은 성인이지만 세상은 그 외모만 보고 그녀를 어린아이로 취급했다. 그 외모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수연은 언제나 조용하고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준에게 속삭였다. 오빠, 내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맞을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고 있었다. 주는 수연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다. 수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굳건했지만 이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한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했다. 그는 수연이 말한 대로 세상이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는 이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수연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수연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누구인지, 너의 내면을 알고 싶어. 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해. 나는 네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 너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아픔을 숨기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오밤. 그녀는 묻고 싶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녀의 외모를 비난받고 무시당한 수연에게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은 그녀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응?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야. 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동안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어왔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러나 준의 말은 그 모든 불안을 잠시나마 덜어주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수연의 외모는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주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가 수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알면서도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단순한 이상한 관계로 치부하고 있었다. 오빠, 그럴 수 없다면 나는 수연은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끝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수연을 괴롭히고 있었다. 수연아,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네 옆에 있을 거야. 나랑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는 다시 한번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 어떤 벽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한다면 난 그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거야.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두렵게 해. 주는 그녀를 꼭 안으며 수연아,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나는 그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아.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어. 너와 나, 우리 둘이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수연은 준의 품에 안기며 속으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맞서야 할 현실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수연과 준은 함께할 길을 가기로 했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준은 매일 밤 수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특별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하고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과 외부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주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숨겨야만 하는 현실은 점점 더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수연은 매일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와 큰 안경을 착용했다.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 모습이 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는 수연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사랑은 특별했지만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준은 수연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수연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선물은 수연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수연은 책을 통해 세상 밖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수연남, 이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주는 책을 손에 쥐고 수연에게 건넸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책을 받았다. 고마워. 어밤. 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 책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수연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혼자서만 감추려고 했지만 주는 그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수연은 점차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주는 항상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둘 사이의 벽은 더 높아졌다. 사회의 눈초리와 비난은 그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수연은 어느 날 준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빤, 나는 정말 괴로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나를 그냥 어린아이로만 보고 나를 그렇게 취급해.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어 준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주는 수연의 말을 듣고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 안에서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둘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고 그 외모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힘들어했다. 주는 그런 수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분명 크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들의 사랑은 점차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사회에서 보기에는 어쩐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처럼 보였다. 수연은 사람들의 시선에 언제나 신경을 쓰며 주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은 결국 준에게 말했다. 어번, 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수연의 말에 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연이 사회와 맞서려고 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수연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수연아, 나는 네가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네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것은 없어. 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사랑이 세상의 시선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실제로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수연은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가 쌓인 것 같았지만 점차적으로 그 피로는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다. 머리가 어지럽고 몸은 늘어져만 갔다. 주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늘 경고했지만 수연은 그럴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의 상태를 묵묵히 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결국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녀와 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연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준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다. 수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조심했잖아. 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어밤, 나도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돌보았고 수차례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도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해주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조심했을 텐데. 주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수연의 몸이 이끌린 대로 흘러가며 그녀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사실은 그들에게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세상의 시선과 맞서 싸워야 했고, 이제 그 싸움은 더 강해졌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아, 주는 고백하듯 말하며 수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가진 불안은 커져만 갔다. 수연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회는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만약 수연이 아기를 낳는다면 그들의 삶은 더 많은 어려움과 비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는 수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랐다. 오빤, 나도 두려워. 이 아기를 세상에 내놓는 게 두렵고 내 자신도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연은 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외모와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세상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그 아기에게까지 그런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주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수연아, 나는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지만 주는 수연에게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감정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아기를 낳는 일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오빠, 만약 우리가 아기를 키운다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두려워. 주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우릴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본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연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그들이 맞이해야 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준과 수연은 이제 서로에게서 힘을 얻으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사랑이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모른 채 계속해서 펼쳐졌다. 수연은 임신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몸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매일같이 몸을 지탱하는 것이 힘겨워졌다. 주는 그녀를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연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수연은 점차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주는 수연이 아기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기쁨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연이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루는 급작스런 통증에 수연은 쓰러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주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안아들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수연아, 괜찮아. 힘을 내. 조금만 참아. 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강한 남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수연을 긴급하게 수술실로 옮겼다. 주는 밖에서 기다리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연과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기다림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허함과 불안이었다. 그는 수연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의사가 수술을 마쳤다고 알렸다. 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병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연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수연과 아기는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 아이는 새롭게 이 세상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주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무 고마워. 수연아, 우리가 해낸 거야. 정말 해냈어. 하지만 그들의 기쁨 속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지만 그들에게 남은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수영과 주는 이 아기가 자라면서 겪게 될 고통과 편견을 생각하며 걱정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아기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시선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아이가 마주할 미래가 두려웠고 그 미래가 그들의 사랑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을 알았다. 이 아기가 자라면 세상에서 어떤 눈초리를 받을지 걱정돼. 수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그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 주는 수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꼭 안았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세상에 아무리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나는 네가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우리에게는 이 아기가 있어.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미래야. 그는 수연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수연은 준의 품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희망이 가득 찼다. 비록 그들은 이제 막 시작한 부모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작은 생명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지만 그 무엇도 그들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시련을 겪을 것이다. 수연과 주는 이 작은 생명이 자라면서 겪을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과 이 아기의 존재가 세상에 더 많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수영과 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여전히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의 자녀는 더욱 많은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기가 자라날수록 그들은 사회의 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다. 어느 날 그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10살짜리 아이가 출산이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사랑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냥 아이가 아니냐. 어쩌면 이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랑이 세상의 비난과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신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잘못된 걸까? 세상이 우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준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들을 단순히 이상한 관계로만 보았고 그들의 사랑을 비정상적으로 여겼다. 주는 수연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연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싸워야 해.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주는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해야 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 싸움은 그들의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빠, 나는 두려워.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수연은 속상해하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준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세상의 비난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준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수연아, 나는 너와 우리 아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지나갈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언론은 계속해서 그들을 추적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연과 주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었고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수연과 주는 함께 결심을 다졌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그들의 결심은 굳건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에 그들의 사랑을 알리고 싶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연과 주는 그들의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그들의 길은 여전히 힘들고 험난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세상과 맞서야 했다.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